안녕하세요. 저희는 건물 1체형 컬러풀 반투명 유기태양전지 연구를 한 니스트 이번조입니다.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 두 번째 연구 방법 및 실험 내용, 세 번째로 연구 결과 및 분석,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물 1체형 태양전지는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되어서 기존의 넓은 평지나 지붕 설치용 태양광 발전형 태양전지와 달리 건물의 외벽, 창호 등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기반도체 기반 태양전지의 장점들은 이러한 건물이 체형 건물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컬러풀 반투명 유기 태양전지 기술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유기 태양전지는 유연성과 기존 태양전지와 비교하여 투명한 강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명 상부 정극에 대해 성공적인 원천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효율을 위해 넓은 광 흡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의 차관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태양전지의 광활성층은 어느 정도의 투과도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다채로운 색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셋째, 유기태양전지의 컬러 필터 상부 정극과의 조합이 광점 변환 효율과 투과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캐비티 레이어의 두께와 패브릭 패럿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다음으로 유기탄 저희 연구의 연구 방법 및 실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팀은 집중 연구 기간에 유기태양전지의 원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유기태양전지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빛이 전극에 입사하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공과 전자가 결합된 엑시톤이 형성되게 되고, 이 엑시톤이 P형과 N형 물질 계면으로 확산된 뒤 전공과 전자가 분리된 철지 상태가 되어서 각각 N극과 N극으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는 원리이죠. 다음으로 기존 유기태양전지의 광변환 효율 측정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조사 과정을 거쳤는데요. 유기태양전지 소자를 1태양광 세기하에서 전압을 가하면서 전류를 측정했을 때 다음 그림과 같이 JV 커브가 그려지게 되죠. 여기서 전류 밀도 J와 전압 V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필 팩터라는 값을 정의해서 이 값을 단락 전류 밀도 JSC 값에 개방전압 VOC를 곱한 후 JB 사각형 면적이 최대가 되는 Jmax 곱하기 Vmax로 나눈 것을 정의했을 때 최종적으로 광변환 효율 PC의 값을 정의하여서 이 PC를 JSC와 VOC가 곱하기 필 팩터 나누기 가해준 전력 P인풋으로 나눈 것을 정의했을 때 이 PC 값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이 유기태양전지의 효율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저희는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유기태양전지 소자 제작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연구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 전공 수송층, 즉 콜 트랜스포팅 레이어는 전공을 양극으로 이동시키는 층으로 저희는 PSS라는 물질을 사용했고, 전자 수송층, 즉 일렉트론 트랜스포팅 레이어는 전자를 음극으로 이동시키는 층으로 저희는 징크 옥사이드라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한 유기태양전지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ITO 투명 연구를 기판으로 하고 그 위에 앞서 언급한 피도 PSS, 즉 ACT를 증착, 다시 액티브 레이어, 즉 광활성층을 증착하고 그 위에 전자수용층 ETL 물질을 증착한 뒤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작한 반투명 상부 전극, 즉 컬러 필터 전극을 증착한 구조로 이 유기태양전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액티브 레이어의 경우에는 이 도너와 어세톤 물질로 각각 PTB7과 PC71BM 물질을 사용하는데요. 이 물질들은 가시광 파장대에서 굉장히 브로드한 흡수를 보이기 때문에 광합성층을 무채색으로 형성하고, 따라서 저희가 제조한 이 컬러 필터 전구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조한 이 반투명 상부 전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는 패브릭 페어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은 그리고 안티모니 옥사이드, 다시 은을 증착한 구조로 이 전극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가운데 안티모니 옥사이드는 캐비티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안티모니 옥사이드의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이 m람다는 END 코사인 세타라는 식에 따라서 이 특정 파장대의 빛만 투과되고, 이 특정 파장대의 빛은 상쇄 광잡을 일으켜서 이 섬유되도록 흡수되도록 하는 그런 원리로 이 전극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내용에 대한 사전 자료 조사 후 본격적인 유기태양전지 제조에 앞서서 저희는 이 제조할 컬러 필터 전극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내용을 수행했습니다. 매트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세 개 종류별로 컬러 필터 전극 두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트랜스퍼 매트릭스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이 수치를 오리진 프로그램에 대입해서 각 경우의 트랜스미턴스 값을 예상 그래프로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보시는 그림은 매트랩에서 트랜스퍼 매트릭스 알고리즘이 작동되고 있는 모습이며 또한 오리진으로 시뮬레이션 그래프를 그린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 후 리서치데이에 연구실을 방문해서 본격적으로 유기태양전지 소자 및 컬러 필터 전극 구현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컬러풀 반투명 유기태양전지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명 양극인 ITO 기판을 DI 워터로 세척한 뒤 아세톤과 IPA로 세척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 후 세척한 ITO 기판을 UV 우슬리 로트리트먼트 과정을 거치는데요. 본래 ITO 기판은 소수성이지만 이 피도 PSS는 수용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피도 PSS를 짐작하기 위해서 ITO 판을 친수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세 번째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HTM 물질, 즉 피도 PSS를 ITO 기판 위에 코팅하는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은 스핀 코팅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스핀 코터에 ITO 기판을 넣고 진공 상태에서 고정한 뒤 이 피도 PSS 물질을 떨어뜨려서 4000rpm으로 이 스핀 코터를 돌려서 회전하는 방식으로 코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버닝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는 ITO 기판과 피도 PSS를 증착한 것에 이 수분을 제거해주고 이 전극의 전도성을 높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액티브 레이어 코팅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는 PTB7과 PC71 비행 물질을 각각 1대 1.5 비율로 섞어 동일 공정을 통해서 제조한 액티브 레이어 용액을 이 HTL, 즉 피도 PSS 위에 증착하는 과정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스핀 코팅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는 글로우박스 내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제조한 전극 소자에 대해서 이 전극 소자가 내부의 공기랑 그리고 수분에 의한 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 분위기 내에서 이 실험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ETL 레이어까지 코팅을 마무리한 후 최종적으로 저희는 ETL 물질을 코팅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ETL 물질로 징크 옥사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스핀 코팅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글로우박스 내부에서 ETL 물질을 이 액티브 레이어까지 코팅한 전구 소자 위에서 스핀 코팅 방식으로 물질을 떨어뜨려서 스핀 코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한 이 컬러 필터 전극에 대해서 저희는 이 제조한 소자에 대해서 패터닝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과정은 ITO 전극이 이 컬러 필터 전극과 닿게 하기 위함으로 ITO 기판이 위로가도록 한 상태에서 일부를 문질러 주어서 이 HTL 그리고 ETL 액티브 레이어의 일부를 없애주어 ITO 전극과 컬러 필터 전극이 맞닿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저희의 본 연구의 주안점인 컬러 필터 전극을 증착하였는데요. 이 과정은 thermal evapo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 백큐um 챔버 내부에서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제조한 은 그리고 안티몬 옥사이드, 은 순서로 저희가 제조한 소자에 대해서 그 위에 증착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은을 증착하기 이전에 안티몬 옥사이드를 2나노미터 증착하는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은 증착 이전에 시드레이를 분석함으로써 이 은이 플랫하게 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연구한 이 RGB에 대해서는 각각 시뮬레이션 수치, 앞서 말씀드렸던 이 트랜스퍼 매트릭스로 계산한 시뮬레이션 수치를 적용하고, 다만 대조군인 오펙 전극은 은만 80나노미터를 증착하여 이 전극을 제조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이 가장 오른쪽 사진이 저희가 제조한 그린 필터를 적용한 컬렉터 전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연구 결과 및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과 파장 데이터를 대입해서 MDM 구조 전극의 두께값을 구하였는데요. 그리고 트랜스포 매트릭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얻은 결과를 오리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투과도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캐비티로 사용한 안티모니 옥사이드의 두께가 커질수록
장파장 쪽으로 레드 시프트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RGB 색을 구현하기 위해서 안티모니 옥사이드를 레드 전극에는 95나노미터, 그린 전극에는 70나노미터, 블루 전극에는 50나노미터를 설정하였습니다. 뒤에서 실제 실험값과 비교하는 데 사용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광변환 효율을 원선 솔라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측정하였고, 이로부터 JV 커브를 얻었습니다. 우선 오펙보다 RGB 컬러 필터 전극이 JSC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RGB 세 가지의 컬러 필터 전극이 오펙보다 리플렉션이 적어서 흐르는 전류가 더 적기 때문에 전류 밀도 값인 JSC 값이 더 낮아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 나올 투하도 트랜스미턴스 값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VOC는 광활성층에 의해 결정되는데 RGB와 오펙이 같은 도너 물질과 억셉터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값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FF는 필 팩터라고 해서 소자의 성능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데, 이제 오펙만 값이 0.49라고 해서 약간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래 괄호 안에 보이시는 괄호 안에 보이시는 것이 평균 값인데, 이 정도는 이제 RGB 전극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PC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ower Conversion Efficiency라고 해서 JSC, VOC, FF의 곱을 파워로 나눈 값인데요. 일단 파워는 오펙과 RGB 전극이 모두 같은데 이제 오펙이 RGB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RGB 필터가 빛의 투과도가 높은 대신 JSC 값이 낮기 때문에 빛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그 값을 나타내는 수치인 PC와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계산해봐도 PC가 RGB 컬러 필터 전극이 더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투과도 값인 트랜스미턴스를 찍어보았는데요. 이를 찍는 기계는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그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광원에서 나온 빛이 슬릿을 통과하여 정렬되면 이제 그 다음에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슬릿을 통과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원하는 파장대를 투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두 갈래로 갈라져서 이제 레퍼런스와 샘플의 빛이 도달하게 되고 각각의 이제 나온 값을 이용해서 트랜스미턴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RGB 컬러 필터 모두 시뮬레이션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각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시뮬레이션 그래프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사용한 증착 장비의 정밀도 때문에 이제 증착 과정에서도 센서의 민감도에 따라서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모두 합친 그래프를 보시면 최고 25%의 투과도를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전지가 최근에는 투과도가 이제 30%를 넘기는 태양전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만든 전지가 투과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투과도 대신 저희는 전도성과 색채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극을 만들 때 저희가 은을 30나노미터로 올렸다고 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두껍기 때문에 투과도 값이 낮게 나온 것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무 얇게 만들었을 때는 전도성이 너무 낮고 채도가 얕아서 전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뿌연색이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은을 30나노미터로 올려서 태양전지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결론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목표로 했던 반투명 유기태양전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워싱, 웨잉, 패브리케이션 단계를 거쳐서 효율적인 태양전지를 만들어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오펙 전극과 다른 RGB 전극들의 필팩터나 PCA 값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JV 커브도 예상한 대로 잘 나와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과도 값인 트랜스미턴스가 비록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최고 25%를 달성했고 대신 전도성도 일부 확보한 유기태양전지를 만듦으로써 건물 외벽에 사용할 만한 유기태양전지를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감 발표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트 이번 연구팀도 학생분들 학교랑 이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연구 발표하신 순서대로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 1과학고등학교 김영훈입니다.
이번 프리-URP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사전 연구를 하면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볼 때 각종 어려운 단어와 개념들 때문에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교님 그리고 교수님과 미팅을 하면서 조교님과 교수님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시고 저희 팀의 다른 구성원들 분이 친절히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 연구소에 가서 컬러풀 유기태양 전지를 만들어 보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각 부분, 각 과정마다의 유용한 팁을 조교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를 할 때는 정말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리-URP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 대해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부에 재학 중인 김민우입니다. 평소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유기태양전지 원리와 제조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연구실에 직접 방문하여서 연구의 실험 절차를 익히고 다양한 실험 장비들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해본 경험은 연구자를 꿈꾸는 저에게 잊지 못할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초반에는 연구 내용이 다소 어려워 보여서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 초교님과 교수님께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저희의 이해도에 맞추어서 이 연구를 진행해 주셔서 부담 없이 배움의 자세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과학고등학교 재학 중인 박재민입니다.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이 프리URP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역시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동료들과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제 연구 활동을 해보면서 제 진로를 위한 배경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고 좋은 인연도 만들고 재밌는 추억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특히 리서치 데이에는 직접 최고급 장비들이 있는 유니스트 연구실에 가서 직접 연구를 해보면서 고등학생이 겪어보기 힘들 수준 높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지우 조교님께서도 한 말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02 조교 맡고 있는 옆지우입니다. 먼저 일단 생소한 분야였을 것임에도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새 학생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전 연구 때부터 이번 집중 연구 기간까지 해서 이런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계획한 연구 과정에 좀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중 연구 기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비록 하루이긴 했지만 이제 리서치 데이를 통해서 학생들과 만나 직접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학생들이 다뤄보기에는 좀 생소한 여러 장비들을 직접 사용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뭐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데 좀 좋은 경험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